하늘만지 무속대학입니다. 정초라고 며칠 두루마기 입고 했더니 영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하니까 아주 편하고 좋네요. 자,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굿할 때는 한복을 입고 굿을 하는 이유는 이 전통이라는 건데, 그래 전통, 우리가 전통이라는 건데, 이 전통이 또 없으면은 또 무당이 또 이게 좀 시시하죠. 특히 종교인들이 전통에서 잘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이게 먹무릇이라지, 먹무릇. 가사장삼을 입는 거는, 이 가사라는 거는 카사이라는 건데, 카사이라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그냥 천 하나가 이렇게 두루 감는 거, 감는다고 해서 이 카사라 그러는 거야. 이게 감아서 입는다. 진짜예요. 우리나라 한국말이 인도말하고 비슷해, 거의 비슷해. 카사이라는 것이 감아서 입는다. 카사이라는 의미야, 이게. 카사의라고 인도말인데,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걸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음을 갖고 하는 거야. 텔레비전을 테레비 그러는 것처럼 카사이 가사라는 음을 음력한 거예요. 음력. 음으로 발음이 번역을 했는데 음력이라는 음력. 그래서 이게 무속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굿할 때 한복을 입죠. 그것은 막말로 굿할 때 이렇게 하고 입고 있으면은 잘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걸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당들도 특히 애동, 우리가 애동이라는 거는, 애동이라는 말은 지금은 잘못 쓰이는 것이, 애동이라는 것이 마치 망무당이 된 사람들, 무당이 돼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애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80 먹은 할머니들도 애동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나는 신령님 앞에 항상 아이 같은 존재다. 그래서 지금은 애동 제자라고들 하는데, 제자라는 말로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세요. 스승님한테 뭘 배운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 배운 사람을. 제자란 말은 여러분들이 신령님 앞에서 내가 신령님 앞에 뭘 배워,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신엄마나 신딸 앞에서는 제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신령님 앞에서는 제자가 아니라 비는 사람이다 해서 예전부터 기자라고 그래요. 기자. 원래는 애동 제자가 아니라 애동 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동 기자. 그래서 80 먹은 할머니들도 신당에서 빌 때, 아유, 구입없어서 저 애동 기자 누구 올습니다. 이렇게 하고 비는 거야. 기도할 때. 그때 애동 제자라는 말, 첫째로 제자라는 말을 쓰는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도교나 경문을 읽는 데 보면은, 경문집에 보면 많이 제자라고 돼 있어요. 사바세계 남선부주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제자란 말이 잘못 전달이 된 거고, 제대로 무당들은 앞으로 기자라고 그래, 기자. 그 다음에 애동이라는 말이 반드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가 아니라, 오래된 무속인들도 신령님 앞에서 다 내가 애동이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동 기자가, 근데 이제 진짜로 내가 무당이 된다, 진짜 무당이 되는 거는 사실은 내림국 과정을 통하면 다 무당이 돼. 근데 내가 진짜 무당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그럼 거기에서는 가장 내가 진짜 무당이고 같다, 이렇게 느끼는 가장 시발점이 뭐냐면은, 점을 봐야 돼. 점을 봐도 잘 봐야 돼. 점을 잘 봐야지 내가 진짜 무당이 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리고 무당이 돼서 첫 번째 할 일이 점을 잘 보는 거예요. 점을 잘 보는 거. 그때도 이 만신이라는 거는 내 뒤에 몸주라는 것이 빠진 거예요. 원래는 만신 몸주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이 몸주라는 말이 생략된 말이 만신이라는 거야. 만신이라는 말은 내 몸 안에 만신을 받아서, 이 만신이 내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빌려주는 상태. 나를 만신의 몸주라고 그러네, 몸주. 내 만신이 내 몸을 자기가 주인처럼 쓴다. 이 점을 볼 때 이 만신이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만신이 움직이게 해주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예전에 노인네들이 제일 많이 점을 볼 때 제일 많이 썼던 것이 쌀점이라 그래요. 쌀점. 그러니까 쌀점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 할매들보다 더 선배님들, 그런 시절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지금처럼 만물상에서 점상을 사고 이런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무당이 오늘 됐어. 신당이 어디 있고 점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부엌에서 밥상 하나, 개다리 소반 밥상 하나 꺼내다가 거기다가 뭐 방울을 뭐 그렇게 팔 수 있는 데가 있어, 살 수 있는 데가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쌀바가지 하나 특 퍼놓고 지금처럼 점상에 쌀 넣는 쌀그릇도 없어.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점상에다 옛날 노인네들은 쌀 한 점 넣고 본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 제일 어디 나와 있냐면 탱화에 보면 대신 할머니 그림 있죠. 그 그림에 보면 점상에다 쌀이 소복히 쌓여 있잖아. 그걸 보면 그것이 가장 전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정상 이 상에 넓은 상에다가 방울 넣지, 오방기 넣지, 또 여기다 뭐 금두꺼비 넣지, 은두꺼비 넣지, 뭐 코끼리 넣지, 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물자가 많이 흔해져서 하는 거고, 그때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하자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손님이 오면은 뭐라고 말을 해주지? 뭐 때문에 왔지? 이게 제일 고민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도 이 내가 생각을 없애는 방법, 누구지 이걸 없애는 방법, 입으로 뭐라고 씹으려라. 그때 감정이 오면 눈물이 나면 울어라. 울면서 얘기를 해라. 그건데 점을 볼 때도 그래서 그냥 쌀을 줬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걸 옛날부터 녹점이라 해요. 녹점. 쌀을 보는 거, 쌀 가지고 보는 거예요. 녹점이라. 이게 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녹봉이라 해요. 녹봉. 옛날에는 녹봉. 과거에는 현금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쌀로 월급을 줬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은 구한말에 이제 고종황제가 임금님이 되잖아요. 근데 대원군이 섭정을 한단 말이에요. 고종황제가 어려서 임금이 돼요. 그때 이제 일본 신식군대가 들어오잖아. 신식군대가 들어오니까 그 90군대라 그러죠. 옛날 원 조선왕조의 군대, 일본 놈들이 만든 신식군대 말고 그 신식군대한테는 정상적인 쌀을 줘. 근데 나라가 부패를 하다 보니까 이 90군대한테는 쌀을 거기다가 돌하고 모래약을 섞어서 줘요. 그 쌀 양을 물리려니까. 그래가지고 90군대는 맨날 쌀이라고 받아보면은 맨 썩은 쌀에다가 모래가 반 섞여 있으니까 그게 90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이라는 거야. 그래, 그때까지도 나라에서 월급을 쌀로 준단 말이야. 쌀로. 구한말까지도. 그래서 그걸 녹이라고 그래. 녹. 쌀을 보통 녹이라고 그래. 녹.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이어 나온 게 녹봉을 받는다 그러죠. 녹봉을 받는다. 이 녹봉이 나중에는 녹봉이 조선시대가 녹봉이었다가 이 월급으로 받는다 해서 봉급이라 봉급 받는다 해서 이제 월마다 받는다 해서 월급으로 바뀌어요. 월급. 그래 지금은 연봉 그러죠. 연봉. 이렇게 해서 봉이라는 게 돈을 받는다는 거야. 녹이라는 거는 급여를 받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 쌀을 보는 걸 녹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쌀도 사람이 들어서 점이 확 나와버리면은 쌀 만질 필요 없어. 근데 어느 날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점을 잘 보는 사람도 어느 날 사람이 들었네. 갑자기 내가 턱 막힐 때가 있어. 특히 초창기에는 그게 더해요. 그럴 때 그냥 쌀을 뒤적뒤적 하는 거야. 그럼 쌀을 뒤적뒤적 하고 뿌렸다 제쳤다 하는 순간에 내가 인간의 정신이 없어진단 말이야. 내가 점을 잘 봐야지. 이 사람이 왜 안 나? 이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점이 잘 안 나올 때라든지 탁 들었는데 말이 어느 순간 탁 막혔다든지 할 때 점상에 있는 쌀을 꼭 이 상에다 이렇게 허쳤다 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쌀 그릇에 있는 쌀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도 돼. 그래서 쌀이 오래되면은 이 쌀은 예전에는 점상에 있는 쌀을 한번 갈면은 평생 안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점상에 있는 쌀은 그래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면 쌀이 이제 누렇게 배. 손기름하고 손때가 배어서. 저 같은 경우는 쌀이 지금 거의 아마 아주 황금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한 30년을 그대로 놓고 심심하면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손님 없을 때도 심심하면 하면 주물럭주물럭 해. 그리고 처음에 이 쌀을 굴 때 예전에는 이게 쌀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정상적으로 된 거 반토막짜리 있잖아요. 쌀을 탈고 가다 보면은 그 반토막짜리는 걸러내고 정상 모양인 것만 논다 그랬는데 저도 중간에 한번 정상적인 거 골라서 하면 나본 적도 있는데 그런다고 더 잘 나오지 않더라고. 그냥 쌀 그래서 푹 퍼갖고 나서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거는 해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상아래 가를 때도 일일이 하나씩 가려서 뭐 반 깨지지 않은 거 간다 그러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거는. 그런 거 갖고 점 잘 볼 거라고 생각하면은 점 못 볼 놈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래서 쌀점을 볼 때도 특이한 사람들은 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점상에다 이렇게 한 번씩 던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썸상에 쌀 던지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개다리 소바는 요렇게 동그란 테두리에 층이 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으로 안 떨어져. 근데 요즘 여러분들 쓰는 점상은 대부분 선비상이나 이렇게 네모난 교자상처럼 된 건 나비상 같은 거 쓰니까 여기다 떨어뜨리니까 다 밖으로 쏟아져. 그럼 방바닥은 맨날 쓸어야 돼. 옛날에는 그 개다리 소반에 이렇게 놓고서 주물럭주물 하다가 축 버치면은 여기서 어느 때는 사람 그림도 나오고 어떤 때는 냉장고 그림도 나오고 어느 때는 그렇게 촛불 그림도 나오고 별의별 그림이 다 나와.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녹점에 그 다음에 쌀을 던졌다 폈졌다 하면서 내가 왜 왔지 이 생각을 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녹점을 많이 봤고요. 이 녹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이 녹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한 번도 이렇게 쓰면 요거는 쇠에서 쇠가 오래되면 녹이 쓸잖아요. 그 쇠에서 녹이 쓰는 것도 이 녹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뚝뚝 떨어져 나간 점 내 입에서 점이 잘 떨어져 나오라고 녹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녹이라는 말은 녹을 이제 요 앞에다가 요 쇠금자 쓰면은 쇠에서 녹이 나는 거고 요 앞에 실사자 쓰면은 예전에 이 관청에 내가 이제 그 들어가잖아. 합격을 한다든지 그럼 처음에 인사기록부에 쓰는 걸 녹이라고 그래. 인사기록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학적부에 올라가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인사기록부에 들어가죠. 그걸 녹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녹점을 보는 거는 내실령님한테 내 이름을 거기다 거른다.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은 점을 볼 때고 안 볼 때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주면 좋아. 그 다음에는 엽전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엽전점을 보는 건 요걸 궁점이라 이 궁점. 이 궁이라고 할 때는 이 궁이라는 거는 궁궐궁자를 써요. 근데 엽전이라는 거는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엽전은 그 옛날에 궁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궁궐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이 동그란 거는 천원이라고 그래서 하늘을 뜻하고 이 네모난 건 지방이라 그래. 지방. 땅을 뜻하고.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을 뜻해. 땅을. 그래서 여기는 우주라고. 우주. 그래서 이 궁궐의 모양이 우주 안에 중심에 임금이 앉아 있는 거고 사는 거고 그 엽전을 보는 것을 그래서 궁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조선왕조의 뭐 지금 경복궁, 창덕궁 같은 궁이 아니라 하늘의 궁이다. 하늘의 궁. 하늘의 궁. 그래서 이걸 천궁이라고. 천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불사거리 하다 보면 천궁불사, 일월불사 그러죠. 그때 천궁이다. 저 하늘의 궁이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늘의 궁의 합의를 받아서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엽전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궁점이라고 그러는데 엽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들고 있다 던지는 거 슬슬 아니면 쌀그릇에 놨다가 엽전을 폈다 주물렀다 하는 거야.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이 생각을 버리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점상에 다른 거는 없어도 기본 쌀하고 엽전은 선생님들이 아마 기본으로 해주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이 쌀하고 엽전하고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쌀그릇하고 엽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녹점이다 궁점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왜 이걸 만지작거리느냐 왜 왔지라는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무당은 점을 볼 때 왜 왔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지라고 하다 보면 점을 잘 못 볼 수 있다는 거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라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잘못된 점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부채방울 드는 거예요. 부채방울. 진짜로 무당들이 부채방울 들어서 점을 보는 것이 진짜 무당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부채방울 들고 내가 얼리 이거 구입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이거만 하게 돼. 이건 100%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제 방송을 즐겨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당이기 때문에
방울빛에 들고 점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어떤 무당 선생님들도, 그리고 지금 제가 가르쳐보고 하는 어떤 무당들도 점을 잘 보는 무당들일수록 방울빛 들지 않고 봐. 사람이 오면은 벌써 올 때 문 앞에 들어갈 때부터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뭔 방울빛이 들어.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저 오늘 몇 시에 예약하고 싶은데 예약할 때부터 여기서 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방울 드는 점을 보는 사람들이 최고 점을 못 보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부채방울을 들면은 기본적으로 부채방울 들고 인간인 이상 여러분들이 인간인 이상 누구를 청해서 여기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부채방울 들는 순간 점을 잘 배우게 해주세요. 내가 축원을 하게 돼 있어. 그 두 가지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를 내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 그럼 점을 잘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요새 너무 귀한 영상을 많이 보는데 부채방울 드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엉성하게 드는지, 아유 정말.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부채방울 들고 지금까지 점을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부채방울 오늘부터 들지 마. 부채방울 들면 점을 잘 못 보게 돼 있어. 절대로. 그리고 부채방울은 하나의 이 점상의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 할머니의 상징. 그 다음에 내가 붓할 때 들고 하는 거야. 점 볼 때 부채방울 들고 점을 보면 100% 잘못되게 돼 있어.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녹점을 보는 무당, 궁점을 보는 무당을 해도 부채방울 점 보는 무당 이런 말은 없어,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는 간혹 옆에서 오방기를, 작은 거든 큰 거든 오방기를 한 번씩 뽑아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점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점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데 이제 나는 볼 거 다 봤잖아. 그랬는데도 그냥 찔게 그냥 고래 심줄처럼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사돈의 발줄까지 막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무당은 일부 점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때는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받은 거 요건데 자꾸 물어보면 더 안 봐주고 싶을 때가 있어. 신령들이 야야 내 봐줄 만큼 봤다, 나 들어간다,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오방기를 한 번씩 뽑아보란 말이야. 그때 이제 오방기 점 보는 건 제가 예전에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시리즈로 다시 하면서 애동기자마 안신되기 시리즈를 제가 또 한 10편에서 20편 하면서 오방기 점 보는 거 한번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어느 때는 또 옆에다 징을 놓고 이제 축원을 해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 처음에 손님이 와서 말을 할 만큼 다 했어. 할 만큼 다 했는데도 굳이 끝까지 우리 아들 합격 진짜 해요 안 해요 자꾸 몇 번씩 물어보는 경우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초점이 중요한데, 그때 야 니네 아들 이번에 합격 못해 그랬는데 계속 진짜 어떻게 합격할 방법이 없어요 자꾸 물어보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단 말이야. 그럴 때는 징을 좀 쳐봐. 그것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징을 치고 보면은 또 마찬가지 축원이 들어간다. 아이고 입없어서 아무게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점을 볼 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무속인들이 문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점을 보고 살았는지, 요런 쌀점으로 보는 거는 녹점이라 한다. 녹점이라는 거는 쌀을 예전부터 봉급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요즘 무당들은 물자가 너무 흔하잖아요. 물자가 너무 흔하니까 이 쌀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 있어도 처치곤란이야, 벌레나고. 근데 예전에 우리보다 선배 30년 전만 해도 쌀을 최고로 쳤어요. 쌀을.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이 생명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점상에 항상 쌀을 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엽전이라는 것도 돈이지만 또 우리 생명 같은 존재, 우리 이 두 가지로 점을 봤다. 그래서 엽전을 놓을 때는 그래서 몇 개를 놓느냐? 예전에 11개를 놨어요. 11개. 11개를 놓는 거는 우리가 12리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12리 완전수. 완전수기 때문에 11개를 놓는 거는 한 개가 부족한 듯 해야지 그 한 개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신령님이 움직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항상 인간의 대가리로 움직여서 점을 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의 공부를 한다. 인간의 점을 본다. 그것이 가장 최악의 점이다. 그래서 의미상, 상징상 엽전을 놓으면은 통상 11개를 놨다. 근데 이것이 잘못 알려진 경우 9개를 놓는 사람도 있고 7개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9개를 놨다고 7개를 놨다고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12이라는 완전수, 12에서 신령님이 12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쭉 이번에 다시 한 10편, 20편을 시리즈로 하면서 마침 그래도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10편으로 지금 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요번부터는 이제 애동기자 만신대기.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무당인들이 진짜 무당이 돼서 진짜 무당이 가장 첫 번째 할 일 점을 잘 보는 거예요. 그 점을 잘 볼 수 있는 그렇다고 신점을 보는 거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의 머릿속으로 보는 점을 없애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신점을 보고 정확하게 점을 볼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요령과 그 다음에 무당이 되고자 할 때 내 마음가짐과 우리 무속인들의 문화와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거를 제가 시리즈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한다.